실패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쵸, 실패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안 실패하는 사업은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는지 그 옆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직원은 언제 고용하면 될까요? 이것도 참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정에서 지원이 없는 아,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지원이 경우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또 지지를 못 받더라고요. 네, 대부분 못 받아요. 오늘은 조금 진지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맞춤 인쇄 상품을 이제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기계 장치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자재 유통, 그리고 창업 컨설팅에서 교육까지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좀 홍보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 사업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다가 첫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가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의 와이프,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어요. 같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을 한 배경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연애를 할 때는 항상 소비만 하게 되잖아요. 항상 소비만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서 연애를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사실 별 생각 없긴 했었죠. 나이가 워낙 어리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도 창업을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온라인으로 창업을 했었어요. 쇼핑몰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커플 선물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커플 선물을 이제 판매하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된 거죠.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고, 그게 운이 좋았던 건지 열심히 해서였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됐어요. 잘 됐었고, 당시에도 월 1억 이상의 매출이 났었으니까 진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에서는 잘 됐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주변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제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또 거래처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나도 좀 알려달라 라는 문의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두 분 이렇게 창업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이게 정식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간단한 세팅부터 조언 정도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이제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보통 창업을 처음에 하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 고민들, 어려움이 나도 겪었던 거네, 다들 비슷한 거를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번 이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현재 한 300분 넘는 것 같아요. 이제 300분 넘는 것 같고, 이제 창업을 하는 거를 도와드렸고, 지금도 현재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이제 여러 창업자분들을 이제 시켜드리고 멘토링도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물어볼 곳이 없다는 점. 근데 그것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고, 그 질문들이 굉장히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창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생기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질문, 세 번째는 개인적인 것과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삶과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들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업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모아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실패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쵸, 실패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안 실패하는 사업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실제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흔히 이제 안전한 사업이다, 망하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서 내가 실패해도 감당할 것이 뭐 거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작게 망하냐 크게 망하냐, 이제 작게 실패하냐 크게 실패하냐의 차이인 거지, 실패 안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실패하셔야 되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짧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게 망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요? 이제 뭐 작게 망하냐 이제 크게 망하냐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사실 돈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 1,2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1,200만 원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급여 소득으로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가벼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억 단위 모으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작던 크던 실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리스크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 안 하는 사업은 없다. 어쨌든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이제 감당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작은 시도를 여러 번 하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은 크게 한바탕 해버리는 게 괜찮은지. 사실 그것도 질문에 있어요. 그것도 질문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 시점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창업 초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 없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면 좀 좋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100만 원밖에 없는 경우와 가진 자원이 뭐 한 1억 정도 있는 경우, 사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서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그러니까 자원이 별로 없을 때는 집중을 해서 한 번에 올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마저 쪼개서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원이 적은 창업 초기에는 내 모든 것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왜냐면 가진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혹은 자원을 모아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 1억 이상이다 라고 하는, 이게 예를 들어 쪼개서 1,000만 원씩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자원이 없을 때는 좀 집중해서 올인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은데, 무자본으로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무자본으로 해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건 100%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무자본에 가깝게 창업을 한 케이스이고, 주변에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만나봐도 그분들도 꼭 돈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무자본 창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말에도 이 말 뜻도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게, 무자본 창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꼭 무자본 창업만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유자본 창업을 해도 돼요. 근데 요즘에 사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무자본 창업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자본으로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 조명되지 않는 것 같고, 무자본이든 유자본이든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무자본도 괜찮고 유자본도 괜찮다. 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자본으로 성공할 사람은 유자본으로 해도 성공을 하나요? 더 빨리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무자본으로 하면 처음에 많은 돈이 아니라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단위의 돈만 처음에 딱 투여가 되면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자본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뺏게 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어느 정도 일을 배우면서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꼭 무자본 창업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질문이, 뭔가 맞아요.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준비를 많이 하고 사람들은 많이 만나는데 정작 아웃풋을 내는 데는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준비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실행을 못하고 아웃풋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창업하기 시작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사실 그런 거죠. 이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의지가 좀 약해요. 어떻게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억지로 내가 이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아웃풋, 실행까지. 실행은 어렵잖아요, 보통. 실행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딱 실행이 돼서 아웃풋이 나오려고 하면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운동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내가 어떤 운동을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운동을 할지 정하고 그것을 이제 헬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헬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헬스장에 가야 돼요. 먼저 신발끈을 묶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가서 뛰려면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죠.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에 진심인 사람들, 약간 미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돼요. 그게 친구여도 되고 뭐 아는 사람 혹은 어떤 그 모임에 나가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건 좀 비용이 들긴 하지만 PT를 받는다고 하죠.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 방법들을 크게 보자면은 이게 뭐냐면 내 주변 환경,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무조건 주변 환경이랑 사람을 바꿔야지만 내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통 내가 의지가 약하다, 자기 자신을 보통 자책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책할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지 못한 나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서 배치를 하는 것,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냐, 또 그 원동력이 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왜 원동력이 없는지 되묻고 싶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그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저도 상상을 했었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외제차를 타는 상상,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상상, 그런 상상들은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원동력이 저는 생겼거든요. 그런 상상들을 안 하셔서 그런지 혹은 했는데도 안 생기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거 같아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화가 나지 않나요? 네, 화가 나고 어떻게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향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힘들게 일하고 계신 부모님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 원동력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시크릿 같은 거. 시크릿. 그러니까 저는 시크릿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편이에요. 수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상상을 하는 것은 좋다. 왜냐면 그 자체만으로서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본금을 아까는 여러 번 시도하는 것도 괜찮고 올인하는 것도 괜찮다, 자기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본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 안정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안정적이다라는 말 뜻 자체가 개개인들마다 틀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몇 억에서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도 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돈의 크기가 이 안정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정성을 원한다라고 하면, 또 특히 창업 초기이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최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말 뭐 집세라든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들, 통신료들, 뭐 각종 공과금들, 나가는 돈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 돈을 적어도 뭐 개인 성향마다 틀리겠지만 뭐 1년에서 2년 정도 내가 사업 소득이 없어도 버틸 만한
만한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것은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는 항상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 이렇게 내가 1, 2년 정도 버틸 만한 자금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이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면도 있으니까 꼭 너무 안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안정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사업 전? 사업 전. 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그 상담을 하러 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도 실제 행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상담하러 오기까지도 6개월, 1년 동안 고민했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마음을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고 오시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먹었다면 빨리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질문이 되게 많은데 아까 그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정보도 되게 많잖아요. 사업하는 그렇죠. 방법에 대한. 그런데 보면 이제 마케팅만 잘하면 다 잘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케팅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망하는 마케팅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케팅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마케팅이 전부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특히 정말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이고 나를 잘 알리고 또 제품을 잘 알리고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요즘 이제 젊은 사업가 또 조금 올드한 사업가들이 있는데 이 둘의 경계가 명확히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나름의 기준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올드한 사업가는 제품, 그러니까 그 아이템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하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요즘 이제 신사업가 마케팅은 굉장히 잘해요.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이런 SNS 채널들 여러 가지들 다 잘 다룰 줄 알고, 하지만 뭘 팔지?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뜻 같아요. 내가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제품을 판매하든지 간에 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정말 요즘에 정말 이렇게 제가 계속 정말이라는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마케팅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사수가 없다 보니까 생기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는지 그 옆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진짜 많이 질문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저도 예전 생각을 해보니까 일은 뭔가 하는데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심지어 이런 것도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택배 박스를 어디서 나보다 더 싸게 사나? 내가 쓰고 있는 금액이 싼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쉬나? 나만 일하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사실은 이제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 그러니까 창업한 사람들, 창업 초기의 사람들을 만나봐야지만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랬는데 딱 만나게 되면은 너무 좋아요. 서로 진짜 유년 시절 친구를 만난 것처럼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반가워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서로 진짜 계속 물어봐요. 서로 계속 물어보고 이제 궁금증도 막 해소를 하고, 정말 이제 진짜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갑자기 진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많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어볼 곳이 있다면 제일 좋겠죠. 물어봐서 해소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소가 되면은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궁금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아, 저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구나, 이제 뻔하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돼요. 이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더 내 일에 집중해서 내 일만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건 예외예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업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궁금하긴 하죠. 비슷한 수준의 상태에서는 이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맞죠? 다른 사람 어깨나 진짜 궁금해요. 아, 그래도 질문이 이제 어쨌든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면은 이제 악성 CS, 악성 리뷰 같은 거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악성 리뷰, 악성 고객, 뭐 블랙리스트들, 이거는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딱 깔끔하게 결론부터.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객은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막을 수가 없고 대표님들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강해진다기보다, 내가 마음을 먹어서 강해진다기보다 그냥 강해지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강해지실 거고, 저도 어땠었냐 하면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초기에 그런 악성 고객들, 뭐 리뷰도 안 좋은 거 올라오기도 하고 게시판에도 안 좋은 거 찾아가겠다, 이게 뭐냐, 협박에 가까운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저도 이제 겪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하면은 이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막 진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보통 일을 9시에 시작을 하니까 9시까지도 이걸 못 열어보겠는 거예요. 고객 이제 문의 게시판 같은 거를. 왜냐면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또 뭔가 안 좋은 글이 있진 않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언제 그런 순간이 있었지? 지금 완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멘탈이 강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거,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고객들을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팁들이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종이 있잖아요. 그 업종에서 상위,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곳들을 좀 한번 보는 거예요. 뭘 보냐 하면 고객 응대 체계, 보통 상세 페이지에 이런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반품 교환, 환불 규정이라든지 제품의 특성들. 근데 잘 되는 곳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구매자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여러 가지 피드백,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먼저 분석을 하고 내 쪽에 미리 적용을 해 놓는 거죠. 아, 이런 일이 나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미리,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많이 써놓는 거죠. 많이 써놓으면 그런 분쟁을 일단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적어 놓은 것, 내가 규정을 해 놓은 것 외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또 업데이트를 해 놓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나를 방어할 수 있고 우리 회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또 추가적으로는 요즘에는 채팅으로 물론 많이 하지만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꼭 사후 처리를 위해서라도 녹취 시스템을 넣어 놓는 거, 녹음을 꼭 해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인 기업은 네. 휴가를 어떻게 이 문의도 많았어요. 휴가. 근데 지금 약간 욱할 뻔했는데 지금 휴가 갈 때 아니잖아요, 그죠? 휴가 갈 때는 아니고 창업 초반에는 저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일단 열심히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휴가 생각은 조금 잠시 접어두시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난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완전 오프하지 마시고 가셔서 요즘 핸드폰으로라도 질문 답변 해줄 수 있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고객 응대 해주시고, 그게 주말이던 밤이던 처음에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은 충분히 쉬어, 그리고 휴가도 갔다 오고 빨간 날에도 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쌓여있던 일이 어차피 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차피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유효한 고객을 놓치느니 어차피 내가 할 일 그냥 빨리 해버리고, 한 명이라도 더 지금은 소중하잖아요. 한 분의 고객이라도 빨리 응대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게 힘이니까 나중에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1인 기업은 빠른 응대, 그 민첩성이 큰 강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일단은 조금 미뤄두시고, 꼭 가야 한다면 가서도 틈틈이 뭐 밤낮으로 휴일에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온 게 따라하게 될까봐 이제 다른 상품을 못 보겠어요. 아마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뭔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될까봐 다른 곳을 못 보겠다든지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따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들을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참고 삼아서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완전히 모방하고 완전히 카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따라 완전히 카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냥 그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전 되묻고 싶어요. 굳이 왜 남을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지. 저는 따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뒤에 내 것화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내가 모방하고 따라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으신 뒤에 내 거로 가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은 언제 고용하면 될까요? 이것도 참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처음에는 1인으로 보통 시작하시잖아요. 1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대표, 그러니까 사장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정말 별것을 다 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근데 하시면서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영원히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 직원이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직원이 들어왔을 때 막 우왕좌왕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하나 주면서 이제 아이디는 이쪽에서 보고하고 저거 주문할 때는 여기서 보고해,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새로 들어왔다는 뜻은 내 일을 덜어주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함인데, 한 명 들어오면 보통 제일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바빠져서 사람을 뽑잖아요. 더 바빠져요.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또 잘 못해요. 근데 그건 왜 잘 못하냐 하면은 잘 알려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잘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둬야 돼요. 아마 진짜 많이들 하실 건데 이거 보시고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이디랑 비밀번호 맨날 찾으시죠. 사이트 같은데 오랜만에 들어갈 때. 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날아가는 시간들이 모여서 정말 나중에는 이 사업의 성패를 나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자주 가는 사이트라든지 구매처라든지 그런 아이디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구매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 필수품들이나 자재를 구매하고 발주를 하는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발주처들이 미세하게 구매하는 방식들, 특성들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특성들을 나는 알고 있거든요. 사장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 결제일은 여기는 즉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일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아마 사장은 보통 한 3명에서 5명 몫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정말 몰입하고 집중해서 또 체력의 한계까지 다 써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때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뽑으시고 나셔서 그동안 내가 조금 만들어 놓은 매뉴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리해 놓은 것들 있죠, 그것을 건네주시면 됩니다. 일단 매뉴얼을 만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겠네요. 그쵸. 아마 근데 못 만들 거예요. 네, 왜냐면 바쁘기 때문에. 근데 못 만드는 것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틈틈이 메모라도, 요즘에 그 기록하는 곳들 많잖아요. 노션에도 할 수가 있고 구글 시트라든지 이런 곳에 하면 찾기 기능이라도 있으니까 막이라도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사업하면은 필수적으로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안하셔야죠. 제안서를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제안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안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제안을 받아보기도 했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을 무시하게 되거나 버린 경우가 뭐가 있었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와 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전문가분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나 정말 제가 하나, 진짜 이것만큼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제안서를 받는 곳 있잖아요. 회사가 되겠죠, 보통은. 적어도 그 회사 이름은 적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회사.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제안하고 싶은 곳이 이제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그런데 보통들을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제안서라는 건 사실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초보 창업자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힘들게 하나를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근데 여러 곳에 뿌려요. 뿌려요. 절대 안 돼요. 뿌리는 게 아니라 그 각
각각에 맞게 얘를 좀 커스터마이징 해야죠. 금뼈대는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유치원에 영업을 하는데 내가 병원에 영업했던 거, 카페에 영업했던 포트폴리오들이 왜 들어가 있어요? 유치원이니까 유치원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제안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그 타겟,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는 곳에 좀 넣어줘야죠. 맞춰줘야죠. 그래야 성의도 느껴질 것이고. 근데 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은 뿌리는 거. 동일한 제안서를. 복붙해가지고. 그쵸. 꼭 그 타겟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보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일의 양립에 대한 좀 질문인데, 일단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아이를 이제 재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육아 초반에는.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많은데, 이제 육아도 성공적으로 되게 잘 하셨다고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요? 나름 육아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육아도 하면서 일을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일단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뭔가 이제 아기가 있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시는 분들, 뭐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목표를 어떻게 잡냐 하면은, 육아를 끝마치고 혹은 이제 다 끝마치고 아기가 자고 이제 그 남은 시간을 내가 쪼개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잡니다. 바로 자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육아를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쌍둥이였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은 이렇게 안고 한 명은 들고 우유를 먹이면서 귀에다가 꼽으면서 막 통화를 하면서 했어요. 육아를 끝마치고 나중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해야지라는 마음을 아예 먹지 마시고 하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고, 물론 많은 시간을 할 수는 없어요. 그 30분, 1시간씩,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커지실 거예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케어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케어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제가 시간이 확보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좀 활동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 하면은,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우리 아기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막 좋은 곳에 가요.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공원, 뭐 키즈 카페, 뭐 그런 것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와이프도 그랬고 너무 힘들고 지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힘들다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힘들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솔직히 키즈 카페 가보시면 뭐가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기들이 노는 것을 내가 보고, 혹은 또 불안하잖아요. 막 다치진 않을까 해서 힘만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깨달았던 게,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저와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와이프와,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어떤 특정 장소? 물론 그렇다고 아주 안 좋은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시끄러운 곳, 막 오락실 뭐 이런 데 가면 당연히 안 될 거죠. 그러니까 아기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 않는 행동, 그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도 와이프도 그냥 일할 때도 그냥 가볍게 데리고 가고, 저도 일을 하고, 아이는 회사에서 놀 수도 있잖아요. 아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즐거운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직원들도 모를 텐데, 직원들이 끝난 시간 있잖아요. 6시 이후에 저는 아기들을 데리고 다시 출근했어요, 회사에. 그래서 저는 일도 하고, 물론 뭐 계속 이렇게 몰입해서 일을 한다기보다 좀 일도 하면서 정리할 것도 하고, 또 애기들 뭐 이렇게 대화도 좀 하면서. 근데 애기들은 어쨌든 재밌어 했어요. 지금도 아주 재밌어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아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기에만 맞출 필요는 없다.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은 아마 육아의 힘듦이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제가 이제 가정에서 지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지원이 경우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하고 뭐 꼭 사업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라든지 뭐 직장인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가정의 지지,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지지일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뭐 부모님,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고 수많은 결정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주변에서의 지지, 정신적인 도움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가 필수인데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결혼을 한 경우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먼저 이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당신 할 수 있어, 이런 말뿐인 지지도 중요하겠죠. 말뿐인 지지도 중요한데 이런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와이프나 이제 남편이 나를 지지해준다. 그럼 정말 그거는 복 받으신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게 계속 지속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초기에만 그러신 건데, 이거를 이제 꾸준한 지지를 계속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은 이 배우자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뭐 속물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나와 함께 일을 해주고 있는 동료로 봐야 돼요. 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대표라는 타이틀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져가는 메리트만큼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혹은 더 줄 수 있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소득의 일부를 일단 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번 소득의 일부를 줘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도 돈이지만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속에서 어떠한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지지해주는 배우자, 근데 이 배우자는 꼭 여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 남자 다 될 수 있어요. 뭐 육아를 맡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본인은 그냥 뭐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휴가를 보내줘야 돼요. 휴가. 친구들을 만나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처갓집을 가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내 배우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배우자도 더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내 남편, 내 와이프는 사업도 잘하면서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혜택까지 주네? 하면 너무 좋잖아요, 배우자가.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서포트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이거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왜 못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도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참고 있으니까 너도 참아 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나와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가족을 위해 하는 것도 그냥 내 사명이고 내 숙명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를 지지해 주는 것도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실어주는 배우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적절히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정말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기혼일 때 얘기이고, 이제 미혼일 때도 제가 그 지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을 안 했으니까 보통 같이 사는 사람이겠죠. 같이 사는 사람, 이제 가족,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일 텐데, 이 경우에는 제가 많은 경우에서 지지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뭔가 반대를 많이 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돼, 되겠어? 좀 안정적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보통은 지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나 이러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렇게 뭔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나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어. 믿고 지지를 좀 해줘 라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지를 해줄 거예요. 해주겠죠? 네.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지지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대부분은 또 지지를 못 받더라고요. 네, 대부분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좀 극단적이긴 한데 멀어지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거. 네, 맞아요. 제가
거의 첫 영상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가장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셔야 됩니다. 멀어지시고, 그럴 때는 오히려 지지를 안 받는 게 지지를 받는 효과가 나는 거죠. 방해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를 오히려 방해를 하는 사람들과 좀 멀어지시고 빨리 성장하신 뒤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딱 성과를 이루고 나면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해줘요. 그때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방해를 너무 많이 한다, 가족들이.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 빨리 멀어지시는 걸 추천드리고 빨리 성공해서 돌아오세요.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런 질문들이 사업하다가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쵸. 비슷한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맞아. 아예 색다른 질문이 갑자기 네, 떠오를 그쵸. 수도 있는데, 이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하면 스스로도 나름 결정을 잘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물어볼 때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매끄럽게 잘 헤쳐나가는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저도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나 고민들은 항상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고민만 계속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또 잘못된 결정을 굉장히 많이 내리기도 했고, 혹은 결정을 아예 못 내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못 내리다 보니까 못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또 여러 문제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그러니까 과거의 창업 초기 기자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빨리 결정해라인 것 같아요. 이게 결정을 잘하려고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결정을 미루게 되는데, 그게 더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혹은 내일 정도만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해주면 될 일을 막 내가 혼자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이 없나 이렇게 미루다가, 그 미룸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나면 수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더 잘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거, 결정을 빨리 내려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해라, 빨리 결정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초기 창업자분들의 질문들을 이렇게 받아서 답변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처음에 딱 질문지를 받았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거를 왜 고민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나는 어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과거 이제 올챙이 적을 까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어땠지? 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2-3시간 정도 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나도 이랬었지, 나도 이런 고민을 했었지 라고 막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잘 얘기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당사자들한테는 진짜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나왔잖아요. 이제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지금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심각한 질문이더라도 이게 지나면 별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별것이 아닌 것이 될 거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본인을 조금 믿으시고 앞으로 그냥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돈 버는 법 알려주는 석준이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